자, 저번에 제가 옛날에 작년 말쯤에 입시는 어디로 방송할 때 1년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 방송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튜브 제 채널을 보시면은 위너스 KMO의 1년 커리큘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 요거를 촬영을 좀 잘 해놨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제가 이제 강사를 2014년 때부터 했는데 이게 좀 정립이 된 게 한 2019년 정도? 2019년에서 2020년쯤에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커리큘럼이랑 뭐 지금 말씀드리는 커리큘럼이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강의를 들으셔도 뭐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1년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월이랑 6월 그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그냥 제가 좀 계획을 하는 건데 매번 이렇게 수업이 새로 개강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유튜브나 뭐 동영상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촬영을 해서 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년 수업 커리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 당장 눈앞에 닥친 거 5월, 6월에 무슨 수업을 진행을 하냐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이랑 6월에는 뭐 여러 녹화 강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은 두 반밖에 없어요. 저는 매년 온라인 수업은 두 개 수업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입시하고 내년 입시 대비반이에요. 올해 20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KMO 1차, 네, 안녕하세요. KMO 1차가 끝났고, 이제 남은 게 영재고 파이널이랑 KMO 2차 데뷔거든요. 자, 이거 그냥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뭐 굳이 요약 같은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개강 날짜는 5월 24일이고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뭐 수업을 좀 부족하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수업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주일치 수업으로 했을 때 딱 이 시간만 수업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뭐 수업을 하다가 뭐 한 2시간 정도만 하고 뭐 평일에 한 2번 정도 더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뭐 아니면은 토, 일을 하고 좀 추가 녹화 강의가 좀 많이 진행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수강료를 받는 시간. 그러니까 좀 기준이 좀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플러스 시간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 2025도 그렇고 2026도 그렇고 뭔가 약간 서브 개념으로 듣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좀 메인의 개념으로 듣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2025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일단 주된 내용은 영재고 파이널 2차고요. 지필고사. 그 다음에 KMO 2차의 기초입니다.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KMO 2차의 심화 버전이 아니라 KMO 2차의 기초예요. 그거는 영재고 지필고사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 KMO하고 영재고하고는 다른 게 거의 전혀 없습니다. 뒤에 제가 기출문제도 갖고 왔는데 그냥 같은 경시라는 맥락에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하하고 조합 같은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KMO 1차를 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 조합 문제가 좀 괴랄했잖아요, 여러분. 막 다 일일이 세는 거 카운팅 문제. 근데 그런 문제가 영재고에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나올 때도 있긴 한데 KMO 1차 같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재고에 나오는 조합들은 뭔가 개수색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문제를 분석해내는 뭐 KMO 2차는 절대 아니지만 KMO 2차와 오히려 1차보다는 맥락이 같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KMO 2차보다 훨씬 쉽습니다.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기하 같은 것도 주로 기하적인 성질, 특히 자취나 뭐 이동하는 그 뭔가 거리나 최단 거리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KMO 1차보다는 KMO 2차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기하하고 조합은 사실 KMO 2차에 가깝지만 난이도는 또 한참 낮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KMO 2차의 기초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특히 대수 정수 같은 거는 영재고 파이널이랑 KMO 2차하고는 좀 격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뭐냐? 가장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한테 추천하는 거냐면은 지금 예비 중 3이나 아니면은 예비 중 예비 고1, 예비 고1이어서 영재고 입시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중2인데 KMO 2차 시험이 응시를 할 건데 영재고도 한번 시험을 봐볼 친구들. 사실 그 친구들한테는 가장 좋은 수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중2, 중3들.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지 않냐면은 KMO 2차를 한번 경험을 제대로 해봤어. 그리고 뭐 한 동상 정도 상을 받아봤어. 그리고 나는 영재고를 지원하지도 않아. 이번에는 KMO 2차를 올인할 거야. 그러는 경우에는 사실 7월 12일 입반이 조금 더 좋습니다. 영재고 지필이 끝나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수업은요. 뭐 사실 이 수업이나 거의 같은데 좀 분기를 한번 끄는 게 여기서는 뭐 기하 조합이랑 서술형이랑 약간 대수 정수 주제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6월 14일에서 6월 29일까지는 영재고 기출이랑 뭐 자체 모의고사 문항들로 할 건데 아마 영재고 기출은 수업 시간에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좀 자체 모의고사에 집중을 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제가 계획 중인 거긴 한데 영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하려고 하냐면은 그 온라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풀이도 그렇고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 해설이나 풀이가 다 나와 있는 상황에 굳이 제가 수업을 하는 거는 좀 뭔가 이 40만 원이 약간 아까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거는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그냥 유튜브에 제가 무료 온라인 강의를 그냥 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차라리 조금 더 좋은 문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제가 유튜브에 영재고 기출문제 같은 거를 찍어서 안 올리면은 수업 시간에 모두 하겠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영재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업이 중복되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KMO하고 좀 영재고하고 입시가 다른 게 KMO는 작년, 내년, 뭐 재작년 아니면 10년 전 맥락이 좀 똑같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재고 같은 거는 좀 그 해마다 문제 성향이 조금 다를 때도 있고 약간 시험이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 해는 대수가 어려운 해, 그 해는 뭐 기하가 어려운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 기출 문제가 사실 영재고 대비할 때 KMO만큼 중요하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기출을 뭐 못 푼다 뭐 그런 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는 2026년 대비반인데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인데 이 6월 7일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좀 많이 중요한 수업인데 그러니까 왜 중요한 수업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영재고 막판 대비나 KMO 2차는 사실 별 차이 없거든요. 선생님들마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는 게 강의를 못 하시는 분이 KMO 2차를 수업을 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다 좋은 학원이기 때문에 뭐 영재고 파이널이나 KMO 2차 대비는 뭐 어느 학원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요 수업만큼은 제가 조금 다른 학원이랑 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뭐냐면은 그냥 교육과정 내용의 수업인데 그 부분을 조금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이랑 삼각함수인데 수열의 과정이 어디 있냐면은 예전 수1, 지금에는 대수 파트에 있고 삼각함수는 지금 대수 파트에 있는 삼각함수가 아니라 옛날 미적분 파트에 있는 삼각함수인데 그냥 그 내용이 좀 경시해서 많이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 6월이랑 7월 동안에는 요 두 개의 단원을 상당히 심한 난이도로 하고 실력 정석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데 어차피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를 했던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삼각함수를 배웠어도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6월이랑 7월 과정이 그러니까 제 기준상 뭔가 제 수업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부터 1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때가 이론 과정이라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과정보다 좀 덜 중요한 게 6월, 7월. 그러니까 6월, 7월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8월, 9월. 그 다음에는 그 몇 월이야? 실전 모의고사 하는 3월부터 5월.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커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이니까 네. 좀 내년 입시 영재고나 KMO를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수강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교재도 자체 규제입니다. 둘 다. 둘 다 자체 규제예요. 그리고 6월 7일에 개강하고 시간은 6시부터 8시 반이고 얘는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서브 강의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조금 있을 예정이라 네,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이 더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언제나 네, 10년 전에도 이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도 뭐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녹화 강의인데 녹화 강의 부분은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수 원 안 한 상황에서 수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했어도 좋고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통수학은 좀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랑 조금 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이나 그런 삼각함수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수 1을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그 얘기를 단톡방에서 하시던데 뭐 수 1 수업을 깔아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수업도 수 1 수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수 1 수업의 심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수 2를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뭐 선행 수업으로 이 수업을 추천을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수원 자체를 좀 심화, 많이 심화, 좀 극심화해요, 여러분. 많이 심합니다. 네, 그 심화로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수업이 뭐 무난하게 괜찮다. 중3이고 KMO 1도 수상권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중3인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어야죠. 어쨌든 영재고를 준비하는 케이스니까. 근데 기존에 KMO를 안 했으면은 수업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수업이 안 어려울 수가 없는 게 KMO를 안 하면은 일단 영대비 수학 자체는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수업은 그냥 딱히 누군가에게 초점을 뒀기보다는 그냥 영재고 원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걸 공부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수열이랑 삼각함수 이쪽 단어는 여기를 안 하고 경시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제가 좀 가르쳐 보니까 요거를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좀 서술 같은 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공통수학으로 서술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 좀 서술 잡는데도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풀이가 좀 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설명을 해보면은 또 이제 녹화 강의가 있는데 네, 요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KMO 기초 특강이랑 기하 특강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방학에 수강을 하시면 더 좋고 기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좀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거 되게 잘 찍었거든요. 작년에 찍은 건데 근데 올해 7월에 다시 찍을 거예요. 네, 올해 7월에 다시 찍을 거기 때문에 뭐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때 수강하셔도 되고 네, 뭐 급하시면은 듣는데 그 7월에 수강을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매년 수업 교재를 다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 학생 중에서도 뭐 KMO 진출 못하고 뭐 1년 더 듣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수업 교재를 매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전 강의들도 뭐 이전 수업과 겹치지 않을 거다. 숙제는 얼마나 될까요? 좀 많습니다. 2026반 수업이 사실 지금 시점에는 애들이 지금도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숙제가 저는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6월하고 7월은 숙제가 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많은 건 아니고요. 6월하고 7월은 많고 8월부터 9월이랑 그 다음에 10월부터 1월은 이때 경시 들어갈 때는 사실상 좀 메인이 복습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서 7월은 약간 숙제가 예습이라면은 8, 9월, 뭐 10월, 1월 이 과정은 좀 복습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예습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를 학생이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숙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다른데 8월, 9월이나 10월, 1월 과정보다 6월, 7월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중2이고 K모 수업 8회 듣고 이번 시험 들었는데 50점 받았어요. 학원에선 잘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선행을 달리면 될까요? 근데 8회 듣고 시험 본 거는 사실 K모를 했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거는 뭐 선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경시를 바로 그냥 또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업 관련 질문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질문 잘 받아들이잖아요. 네, 오늘은 좀 수업 위주로. 자,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특강하고 기초 특강은 올해 7월에 좀 리니얼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기초 특강을 처음 찍은 건데 올해 찍으면은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급한 게 아니면은 요거를 수강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수강료를 저렴하게 책정을 하는 게 저는 사실 항상 메인이 정규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강 듣는 친구들은 그냥 거쳐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강을 깔 때 뭐 이 특강으로 엄청나게 실력이 오른다 이게 아니라 약간 제 수업을 접해보는 기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하 특강 같은 것도 요거는 사실상 좀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적을 텐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학년들은 추천을 하지 않고 좀 영재고나 아니면 K모 2차까지 좀 생각을 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영재고 입시 코앞에 둔 친구들 중에 기하를 못하는 경우 예, 그런 친구들이 들으면 좋고 기초 특강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센 기초 예, 그냥 KMO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싶은 학생들 네,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둘 다 강의 자체는 가볍습니다. 특강은 수업 자체가 좀 가볍게 구성을 했어요. 자, 중2 뒤늦게 과고 생각 중인데 KMO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KMO 기초 특강 듣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뭐 급하신 게 아니면은 지금 중2면은 한 2달만 있으셨다가 7월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문제 정도 푸는지 몇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요? 실정 수상화 끝난 후 따로 문제집 풀지 않고 수업 들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하루에 몇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좀 복습량도 많이 필요하고 수업 자체가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커서 몇 번 좀 수강을 하셔야 돼요. 특강 같은 거는 그냥 숙제 같은 것도 있는데 숙제 자체도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가볍습니다. 특강은 숙제를 생각을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규반은 숙제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특강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 난이도가 저는 수업에 항상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수업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높게 설정을 하냐면은 현강이면은 제가 어렵게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게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럼 온라인 강의면은 이게 돌려보기가 아무 때나 몇 번이고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녹화본으로 봐도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몇 번이나 돌려볼 수 있고 질문이 가능한데 그거를 학생이 못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뭐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따라올 수 있다. 과제 체크 해주시는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과제 체크가 없어요. 과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딴짓 하셔도 돼요. 다만 시험을 봐서 못 보면은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못 봤다. 공부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시험을 못 보면은 사실 거기서 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니까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굳이 억지로 잡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좀 수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 물론 제가 귀찮은 티를 엄청 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가끔 귀찮을 때가 좀 있으니까 뭔가 약간 귀찮은 티를 낼 수도 있지만 뭔가 저한테 항상 좀 연락을 취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다. 질문이 많네요. 커리큘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커리큘럼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질문을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메인은 실시간이고 그 다음에 특강은 약간 좀 접해보는 강의 정도로 생각을 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1년 수업 커리큘럼은 제가 맨날 블로그, 카페 이런 데다 올려드리는데 이걸로 고정이에요. 내년 말까지 고정입니다. 그냥 2025년 대비 지금 몇 월이에요? 이제 곧 6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로 넘어오면서 KMO 2차 영재고 서술형 실전 문제 아까 그 수업이고 얘네가 이제 끝나면은 KMO 2차 심화이론 실전 문제풀이 반이랑 그 다음에 영재고 내신 선행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영재고 내신 선행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대치해서 현강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학원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좀 하는데 근데 학원 강의랑 제 자체 강의랑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유일한 차이가 아무래도 인강은 솔직히 인강이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강 부분은 좀 관리가 필요 없고 본인이 재밌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고 이제 현강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같은 게 있잖아요. 클리닉이라고 현강은 이제 좀 주변 조교 선생님들이 붙어줘서 아이가 못하면은 그거를 계속 메꿔주는 그런 게 좀 가능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좀 편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커리큘럼인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몇 월이에요? 5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학 1, 2 심화 정리하고 있고 부등식의 영역만 지금 뺀질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자,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6월에는 수열과 삼각함수, 그 다음 8, 9월은 경시기초, 기하랑 대수, 10월부터 1월이 중요하죠. 필수 이론 정리, 그 다음 단답형, 2차 심화이론.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에 기초 여름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신 상황이 아니시면은 그 작년 강의도 정말 훌륭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찍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그 다음 12월 같은 경우에는 수학 상하 심화 정리. 사실 이 수업도 별로 인원이 안 모일 텐데 이 수업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영재고를 입학하는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수학 상하 심화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 기하 8주 특강이라고 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한테 권하냐면은 KMO 2차가 끝난 친구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8주를 특강을 하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미적분이랑 기하를 8주 안에 끝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량이 되는 친구들 그 다음 겨울방학 때는 조합 특강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제가 대치해서 이번에도 또 그 학원에서 아마 7월에서 8월에 뭐 미적분 사회 특강 이런 거를 기획하기로 했는데 네, 그 부분도 제가 공지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 학원이 알아서 공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뭐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규 일반, 올해 대비반 같은 성격인데 그 정규 일반이에요. 올해 입시 대비하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이제 5월 11일까지 좀 단답형 위주로 진행을 했고 KMO 끝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5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영재고 파이널 KMO 2차 서술 기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영재고 지필이 끝나면은 7월 12일부터는 KMO 2차 진출. 네, 이 친구들. 네, 4대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하 조합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정대 기조를 다 똑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수 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KMO 2차하고 영재고 입시하고 그 수준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KMO 2차급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영대비는. 예, 그래서 기하 조합이 이때 조금 포커스가 높다. 그리고 이제 8월 19일에 개강하는 네, 영재고 합격자 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아마 대치에서는 한 2주 정도 조금 일찍 개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치에서 이번에 좀 현강이 많이 예약이 돼 있는데 그 11월하고 이제 이때 수능 시점에 뭐 서울대 심층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연대 수리논술 특강이 좀 예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리논술 수업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그 수업은 이제 고3이라서 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 카페에다가 다 자세히 올려드렸는데 약간 문제 특징을 보면은 그 사진이 너무 작죠? 그 제 블로그 글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대비 문항 특징을 보면은 단순히 답만 구해도 되는 문항들이 있고요. 이렇게 무식하게 긴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 서울과학고 문항이고 이제 윗부분들은 경기랑 공통 문항이고 이제 요 왼쪽은 뭐 한과형 문항 이런데 그러니까 영재고 유형을 보면은 단순히 답만 구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KMO 1차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은 KMO 1차하고 똑같습니다. 10의 n승을 7로 나누었을 때 몫을 뭐 QN이라고 할 때 그럼 201, 10의 2021승을 7로 나눈 이거 뭐예요? 페르마 소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KMO 1차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됐을 텐데 이 문제 4번 같은 이런 문제를 분석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 문제가 논증 조합은 아니지만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은 약간 KMO 2차에서의 논증 조합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 조금 포커스를 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서울과학고 같은 데는 그 좀 이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뭐 지금 수업 설명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과학고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뭐 KMO 2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KMO 2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냥 단순히 풀면 되기 때문에 KMO 1차 정도만 해도 뭐 그렇게 문제를 못 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서울과고는 이제 들어가서가 문제라서 예, 가급적 KMO를 좀 2차까지 빡세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수업 설명 글을 올릴 때 글을 안을 좀 잘 보시면은 수업을 안 들어도 뭔가 도움되는 정보들이 좀 가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영재고 기출들인데 제가 얘기한 영재고 문제 분석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논증 조합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3번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최소원의 원리, 극단성의 원리, 정수론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정수론을 공부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조합을 해야 좀 키워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카운팅류의 조합이 아니라 논증 조합 같은 거.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하고 카페에다가 글도 길게 써놨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면은 수업이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 대충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머리를 좀 일부러 헝클어 놓는 기간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애들 머리를 일부러 좀 꼬아 놓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애들이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런 거 문장이 긴 호흡이 있을 때 집중을 잘 못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문제를 꼬고 꼬아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일반 같은 경우 이제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이랑 똑같아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반을 하시면 되냐. KMO 2차를 진출했는데 올해가 첫 KMO 2차 준비야. 그러면 5월 24일 합류하셔도 괜찮습니다. KMO 2차를 한번 진행했고 기하하고 조합을 좀 잘해. 그러면은 7월 12일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올해 영재학교를 써. 그러면은 5월 24일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나는 위너스한테 수업을 듣고 싶지 않아. 영재학교 내신 대비만 듣고 싶어. 하면은 8월 19일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대치해서 개강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문제 같은 거를 자주 올리는데, 사실 이런 문제야 그냥 제가 심심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하루 한 문제가 사실 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의 지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올리는 감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선생님 입장에서도 풀면 재밌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좀 들으시면은 위너스가 실시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대충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정규 2반 설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내년 커리 대비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월에 공통수학 1, 2 진행을 했고, 4월 1, 2, 3, 4, 5를 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6월, 7월 수열 삼각함수, 8월, 9월 KMO 이론 과정. 만일에 이번 KMO에서 좀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 더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뭔가 6월부터 7월까지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8월을 안 듣는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어떤 문항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교재를 올해 또 새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완성이 안 됐는데, 교재를 작년이랑 또 다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넣는 문항들 중에 하나인데 뭐 요런 거. 기존에 수1이나 대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를 보면 알 텐데 일반적인 수1 대수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과거 본고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약간 경시유형 같이 수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문제들, 이런 것도 제가 다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수업 꼭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수업 안내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보셔도 좋지만 학생들이 보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할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촬영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위너스 KMO의 1년 커리큘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조회수 1200회짜리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월 5월에 고등수학 심화선행, 6월 7월 삼각함수, 경시인문, 경시이론, 그 다음에 경시이론 끝나면은 1, 2월은 약점 보완, 단답형 실전 문항은 3월, 5월. 지금 이거를 살짝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이거는 살짝 커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지금 갖고 있냐면은, 애들이 실전 문제 풀이만 들어가면은 뭔가 방방 뜨고 집중을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교재를 또 체인지를 해야 돼서 요거는 혹시 바뀌게 되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뭐 나중엔 똑같습니다. 5월 7월은 서술형 실전 문항, 그 다음에는 KMO 2차 대비와 영재고 내신 선행.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특징인데,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터넷 강의 자체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 강의라는 게 만일에 학생한테 잘 맞다, 그러면은 제 수업이 제가 장담하는데 제일 좋은 수업일 겁니다. 인터넷 강의에서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튜브에 있는 제 뭔가 수업들을 한번 들어보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지 좀 판단을 해라. 저는 약간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그게 싫은 친구들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모님의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의 관리는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은 7월까지만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8월부터는요 부모님이 관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시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7월까지는 어느 정도 교과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숙제를 했나 안 했나. 왜냐하면은 못 풀었으면 숙제를 안 한 거거든요, 7월까지는. 근데 8월은 문제를 푸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시 공부는 어려운 걸 하는 건데 내가 잘 풀면은 그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7월까지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는지 뭐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 수업이 나쁘진 않은데 속도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돌려보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2시간 반만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얘기하는데 저한테 KMO를 처음부터 듣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스스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KMO나 영재고 쪽을 저한테 처음 배우면은 뭔가 다른 학원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강이라는 게 아무래도 호불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경시 학원이나 뭐 하나 정도 다녀보시고 거기 하고 뭔가 제 수업이랑 좀 들어보면서 비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강 수업의 매력은 듣고 끊고 그게 편하거든요. 오늘 듣고 내일부터 안 들을 거면은 나머지 7회분 환불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수강을 할 때 듣는 거나 듣지 않는 거 그걸 결정하는 게 쉽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도 뭔가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 수업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수업 설명 PPT였고요. 앞으로 매달 수업 열릴 때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11시 반까지 수업 관련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 들어온 것부터 좀 천천히 볼게요. 시험은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복습 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질문을 남기게 되나요? 시험이 좀 정해져 있는데 언제 볼 거냐면 보통 한 달 아니면 2달인데 지금 이번 주에 애들 시험이 예약돼 있으니까 이번 주에 애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수열 파트 시험 볼 거고 8월 초에 삼각함수 시험 파트 볼 거고 그 다음에 8월 9월에 경시 나가니까 9월 말쯤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10월 11월 12월 이때는 좀 텀이 길죠. 12월 중반에서 말 정도에 아마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경시로 들어갈수록 시험을 오히려 좀 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험 일정은 이제 이번 주하고 근데 6월에는 시험 일정이 없어요. 7월 초랑 8월 초, 9월 말, 12월. 그러니까 7월 초는 수열에 대해서 시험 볼 거고 8월 초는 삼각함수, 9월 말은 그 8, 9월 달에 한 거 경시 내용, 그 다음에 12월 달은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경시 내용,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복습 시 모르는 것을 어떻게 질문을 남기게 되나요? 저는 그냥 애들한테 문자나 카톡 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문자나 카톡 하라고 해요.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그래서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과외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문자 카톡의 복습 영상까지 돌려볼 수 있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성적이 안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좀 그런 꼬투리가 안 잡히도록 최대한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4월까지만 해도 꼬박꼬박 올렸는데 엔간하면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싶으면은 답안지를 해설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매주 빠짐없이 해설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걸 굳이 또 만들어서 애들한테 이제 글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랬거든요. 2026반도 제가 답안지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데 최근에는 좀 안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5반이 얼추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좀 답안지 만들어서 올려줄 예정이에요. 2025반은 자꾸 한 번 만들어주니까 그 답지 만드는 게 좀 힘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 답안지 만드는 게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가 학원에서 있었으니까 조교한테 맡겼는데 요즘에는 제가 작년에 잠깐 어딜 나오면서 조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만드는데 이게 진짜 답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프하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파도 저 친구가 2025 학생인 것 같은데 제가 답안지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어줬어요? 자, 뭐 아무튼 잠깐 장난스럽게 하는 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KMO 수업 듣고 이번에 시험 봤는데 작년 특강 강의 들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하 특강 같은 거면 모르겠는데 KMO 공부를 한번 했으면은 기초 특강을 또 듣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 특강은 말 그대로 좀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듣는 거지. 예, 그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MO 공부했고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으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로드맵을 좀 짜시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합 특강은 어떤 학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조합 특강이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합 약한 친구들. 이때 조합이 그냥 약한 친구들. 요거는 기하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경시 기하 같은 거는 잘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잘하게 약간 이런 거였으면은 경시 조합은 보통 조합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예, 조합이 약한 친구들. 그리고 이때 하는 조합은요. 영재고 쪽이 아니에요. 영재고 쪽이 아니라 KMO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자, 중1인데 지금 학원에서 대수 진행 중이고 선행은 학원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월에 정규반 들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6 대비반은 얼마나 시간을 확보해 둬야 될까요? 꼬박꼬박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꼬박꼬박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그 꼬박꼬박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꼬박꼬박. 그 꼬박꼬박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꼬박꼬박 잘 못하잖아요. 자꾸 이게 답지 만드는 게 좀 가끔 밀릴 때가 있거든요. 답지 만드는 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자, 2026 그러면은 2차 처음 공부합니다. 난이도가 많이 높다던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워요. KMO 1차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총 8문제가 나오면은 한 3문제는 쉬운데 5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KMO 1차하고 KMO 2차는 좀 갭 차이가 심해요. 선생님 2025에서 2026으로 갈아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분들은 네, 지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네, 저희 개인 그 톡방에서 그때 질문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수업 때 졸지 않는 건지 확인만 하면 될까요? 채점도 할 것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7월까지는 조금 뭐 숙제를 좀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어머님들한테도 좀 서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안 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또 잠깐 딴소리를 좀 하면은 그 여러분들 서술을 엉망으로 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가 좀 애매한 게 이거 서술을 잘 하려면 애초에 중등 수학에서 잘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에서 어느 정도 망가지니까 이게 넘어와서 서술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 수학을 했는데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애들이 서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느 그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심화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올해 친구들이 서술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심화로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심화로 했더니 안 잡히더라고요, 서술이.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해서 서술을 잡아줄 수가 있냐면은 그 나중에 삼각함수는 좀 공식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8월에 하는 경시 기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주로 증명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증명 문제 같은 거를 필기하고 암기를 하면서 좀 서술이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등 수학에서 서술을 못 잡으면은 이때 잡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 기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 거는 줄 맞춰서 써라. 예, 글씨 작게 써라. 네, 뭐 그 정도만 좀 아이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이 별로인 거는 어차피 제가 시험지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험지를 볼 때도 점수를 아예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를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답이 틀려도 풀이가 맞으면 저는 맞은 걸로 간주해요. 저는 그 푸는 거를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또 봐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약 1년 공부했는데 2차 못 갈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 듣고 선행 나갈 계획 세웠는데 선생님 수업 26년 KMO 언제 들어가면 될까요? 1차를 1년 공부하셨다고요? 그게 좀 애매한데 뭐 10월 달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늦게 들어오고 싶으면은 1월에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월이랑 2월은 좀 기존에 했던 거 다지기 할 거라서. 네. 근데 1년을 KMO를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알 만큼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언제 들어와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선행 나갈 때 있잖아요. 선행을 언제까지 나가고 경시를 들어가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선행을 하다가 엄마 선행 지루해서 못 해먹겠어. 보통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량이 되는 친구들은 선행 공부를 하다가 지루해하거나 뭔가 경시로 넘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경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언제까지 하고 그때 KMO 넘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MO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과 노력을 꽤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는 소린데 그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예요. KMO 같은 그런 수학을 잘 하려면은 요 문제 어디 갔어? 여기 KMO 영재고 단답형 실전 문제 풀이 이런 유형 KMO 1차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게 중요하냐? KMO 2차 영재고 서술형 실전, KMO 2차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KMO 영재고 필수 이론 정리.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는 증명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KMO를 공부하는 이유지 뭔가 1차 단답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네, 저희가 투자해야 될 값어치가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KMO가 그냥 그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그따구로 내면 어떡해요? 물론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면은 학생 잘못이죠. 그 학생이 부족하니까 못 본 건데 근데 애초에 좀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췄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답이 728인데 그거를 세라고 내면 어떡해요? 그거는 저는 그걸 뭔 의도로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KM 1차 이번에 기억하세요? 이거? 그 그림 중에 어머님들도 대충 보셨을 텐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맞췄을 텐데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네, 뭐 아무튼 잠깐 딴소리였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 수업 어쨌든 저는 항상 정규반이 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보실 때 정규반을 초점에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월과 6월에 합류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제 거의 2년치 수업 커리큘럼 보시고 맞는 타이밍에 합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평상시보다 오늘은 제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수업 설명회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평상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오늘은 좀 중요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라이브나 뭐 상담 관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비 카드 결제 곧 되고요. 현금 영수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도 네, 됩니다. 곧. 현금 영수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